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중노년 남성의 건강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이 전립선에 관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화 현상으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배뇨 곤란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 장애 그리고 또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이건 내 사례와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나도 이 고민이 있었는데 아직 병원을 가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아침이어서 나는 전화는 조금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남성들의 자신감을 책임지고 계시는 엄재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안녕하세요. 네, 해피한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저희 또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또 기다리셔가지고 오늘 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뭐 골프, 자전거, 등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이 가운데서 저는 자전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 한강 가면 뭐 굉장히 많으신데 자전거가 남성 건강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오. 그래서 뭐 오랫동안 너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전립선의 혈액순환에 안 좋지만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정도 자전거를 꾸준히 타는 것은 전립선과 골반 주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좀 분분하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우리 건강에는 좋다. 한 자세를 좀 오래 하는 것은 조금 안 좋다고 네, 하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건 좋지 않지만 자전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립선을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입니다. 사실 이제 남성분들이 병원에 뭐 적극적으로 원래 잘 가지도 않으시지만 또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조금 멀리 느끼시고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전립선 질환이다라고 하면 젊은 층보다는 뭐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제 앉아서 한 자세로 생활하는 뭐 직장인들도 많다 보니까 젊은 환자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환일까요? 전립선염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분들한테 많이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립선은 이제 방광 오줌 주머니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샘 조직인데 이 전립샘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어떤 배뇨장애나
불편감,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만성화된 상태 또는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전립선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소변이 이제 너무 자주 마렵거나 또는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남아있는 느낌, 또 하복부나 회음부, 치골 부위, 회음부, 항문 주위에 어떤 불편감, 통증, 그다음에 자다가 자꾸 깨야 돼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성기능 장애를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립선염의 특징적인 증상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이 평생 남성들의 50% 이상이 한 번 정도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20, 30대 분들에게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젊은 분들도 좀 주목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립선염과 흔히 또 함께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환은 50대 이후에 발병을 해서 60대 환자의 60%, 그리고 80대 남성에서는 90%까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일단 전립샘은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원래는 한 15g에서 20g 정도가 정상 조직인데, 이게 호르몬과 식습관, 노화에 의해서 한 50살 전후로 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요도를 누르고 압박해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고 방광에 잔류가 남고 방광 내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각종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도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어떤 빈뇨, 야간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소변 시작이 어려워진다거나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더 심하게 되면은 배에 응하고 배 압력으로 힘을 어떻게든 소변을 보려고 소변을 본다거나 소변이 똑똑똑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 또 보고 싶은 느낌, 또는 실제로 방광 내 잔류가 50ml, 100ml 이렇게 잔류가 많이 남게 되면서 시원하지 못하고 자꾸 보고 싶어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광 내 압력도 상승하고 잔류의 양이 늘 있게 되면서 갑자기 마려운 증상이나 화장실을 달려가도 소변이 새거나 참기가 힘들어지는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뭐 여행을 다니시거나 뭐 친구분들 만나서 돌아다니시기 좀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막 우울증도 오시고요. 대인기피도 오시고 여행도 하기가 힘드세요. 왜냐면은 1시간, 2시간마다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마렵거나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병이 원래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두면은 병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실제로. 전립선염증을 앓고 계시는 분, 또 자꾸 재발하시는 분,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버려두면 암으로 발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립선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검진 및 진단,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이미 좀 내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전립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좀 연락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281번님의 문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3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제거술을 받은 72세 남성입니다. 수술 후 남성 기능 장애가 생겨서 먹는 약으로 시도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주사 치료를 고민하다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시간만 흘렀는데 이제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분은 이제 72세, 70대 남성으로서 이제 3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전립선을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 같습니다. 네. 전립선 암 1기 또는 2기 정도로 보이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치료 예후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전립선 전립선 적출술을 하고 나서 신경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차단이 되면서 성기능 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굴곡형 보형물이라는 수술이 있고 세조각 자가팽창형 펌프형 보형물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다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집도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번 수술을 하시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을 제거하신 뒤에 남성 기능 장애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70대 남성분이신데 저희가 이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좀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전립선 암 수술을 한 뒤에 남성 기능 장애가 흔하게 좀 발생을 하나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립샘이라는 조직은 이제 음경 해면체, 음경의 뿌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1기, 2기일 경우에는 전립선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조직으로 들어가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차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신경과 혈관이 차단이 되면서 성기능 장애가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남성 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니까 통계적으로 남성 기능 장애를 갖고 계신 10명 중에 8.5명, 그러니까 85%가 이 전립선 질환을 좀 동반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경 해면체에 이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이제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고 다시 이제 피가 빠지는 상태가 이제 발기가 종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음경 해면체의 뿌리에 전립샘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립샘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비대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이 전립샘에 암세포가 증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음경으로 들어가는 혈류와 신경이 차단받고 방해받기 때문에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샘 비대증하고 성기능 장애를 같이 치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서 좀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뭐 추후에도 기능 장애나 뭐 이런 걸로 우려할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최신지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립샘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거나 뭐 암세포가 자랄 경우에 혈류나 신경이 방해를 받아서 이제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립선염 초기에 이제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물요법과 그다음에 보조요법, 안 되면 수술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약물요법으로 알파 차단제나 증상을 개선시켜주게 되는 약물요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치료로는 이제
전립선을 마사지를 한다거나 온수요법으로 따뜻하게 전립선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온열요법으로 해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약물 치료나 보조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은 약물 치료 그리고 보조 치료, 뭐 온열이나 마사지 등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원래 이제 15g에서 20g이어야 되는 전립샘이 한 25g, 30g 이런 전립腺 초기 증세일 경우에는 약물로서도 치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간편하게 복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네. 단점으로는 이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처럼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2알에서 3알, 4알 이렇게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평생. 예, 한번 또 약을 복용하면 이게 내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서 약의 가지수가 2알, 3알, 4알, 5알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역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약물의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혈압을 떨어뜨려서 어지러움증이나 아주 드물게 실신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성욕을 감퇴시킨다든지 성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약물요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의 그 초기 약물 치료를 약물이라고 하면 좀 간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선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 실신까지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문자로 고민을 나누고 계셔서 또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723번님의 문자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이세요. 근데 2, 3년 전부터 소변 보기가 조금씩 불편해지더니 작년부터는 밤에 소변 때문에 몇 차례씩 깹니다. 소변도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깨니까 잠을 충분히 자지를 못해서 낮에도 피곤하고 정신도 맑지 않은 것 같은데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는 있는데 아직도 불편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밤에 주무시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좀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9723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이제 낮에 이분은 이제 교사 선생님이시고 네.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버스 기사님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낮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인해서 야간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깨고 화장실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주 화장실 가게 되면 수면의 양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피로하고 과로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복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부작용이라든지 평생 복용해야 되는 부담감, 다른 약들도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약 말고 다음 치료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수술적 방법은 아무래도 요실금이라든지 요도협착이라든지 역행성 사정 같은 성기능 장애, 이런 부작용이나 또는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미루거나 치료를 방치하고 미루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의 이제 수술적 방법이 아닌 전립선 결찰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술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마취에 대한 부담감 없이,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방광 밑에 있는 요도를 저렇게 가늘게 압박하고 막히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것은 특수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머리카락만큼 얇은 실이 결찰을 이루게 만들어서 요도를 넓혀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우측엽과 좌측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측엽에도 이 전립선 결찰사라고 하는 미세실이 들어가서 결찰로 묶어서 오줌기를 넓혀서 개통시켜 주고요. 반대로 좌측엽에도 들어가서 대칭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요. 자, 보시면 저렇게 양측엽에 대칭적으로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서 한 쌍이 될 수도 있고 두 쌍이 될 수도 있고 세 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을 저렇게 간단하게 5분, 10분만으로 수술적 치료 없이 마취 없이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게 이제 최신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취도 없이 대부분 진행을 이제 하나요?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는 국소 거죠. 마취로. 네, 국소 그러면 마취로. 통증은 어느 정도나 호소를? 이제 저것은 저 전립선 결찰이라는 치료는 절제하거나 자르거나 레이저로 태우거나 기화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이식형 결찰사가 삽입이 되고 끝나는 방법이라서 시술 시간도 5분, 10분이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다거나 뭐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어떤 불편감, 자극 증상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 불편감 증상은 좌절로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통증에 대한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을 많이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의학이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전에 또 고려하셨던 뭐 어떤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과는 또 계속해서 조금 더 달라지고 좋아진 그런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간단한 지금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뭐 좀 대칭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영상을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과 함께 좀 설명 들어볼까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실제로 이제 전립선 결찰, 유로리프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제 특수 내시경 기구가 요도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요도로 쭉 들어가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좁아져 있고 폐색되어 있는 요도가 확인이 되고요. 유로리프트라는 특수 내시경 기구가 일단 우측옆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세한 이식형 결찰사가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삽입이 이루어집니다. 저렇게 결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좁아져 있던 요도가 이게 넓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반대편 좌측옆에도 대칭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렇게 이식형 결찰사가 삽입이 이루어져서 전립선을 묶어주게 됩니다. 저렇게 결찰, 묶어주게 되면 시술 전이나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좁아져 있던 요도가 넓어지면서 이제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결찰의 치료 원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뭐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조금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시술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들이 좀 다를까요? 기존 수술적 방법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 전립선 결찰 유로리프트라는 치료 방법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립선 결찰은 수술적 방법이 아닙니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소 마취로 5분,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집도의가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도 이루어지겠고요. 만약에 이제 수술 치료 받을 때 어떤 소리나 부담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듯이 잠깐 수면으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점으로는 전립선 결찰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바로 요도가 개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약을 평생 먹지 않아도 약을 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방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마취가 필요합니다. 뭐 전신 마취라든지 척추 마취라든지 그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하지만 이 전립선 결찰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 없고요. 또한 며칠 이상의 입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한 경우 하루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일 입원, 당일 퇴원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적 방법에서 나왔었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요도 협착, 요실금,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이런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이 없다는 아직까지 보고가 된 사례가 없는 것이 이 전립선 결찰술의 가장 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나이가 70대, 80대, 90대인 분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98살인 분들도 98세. 예, 전립선 결찰로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이나 마취, 입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분, 또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이 만성질환. 그렇죠. 다른 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취나 수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부담 없이 후유증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립선 결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8세 환자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나이와 관련 없이 이런 뭐 전립선에 어떤 비대증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시고 사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전립선 결찰술이 나이와 관계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전립선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뭐 수술을 하셨는데 뭐 기능 장애나 뭐 여타 다른 것들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남성분들이 병원을 좀 잘 찾아가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뇨기과를 좀 뭐 방문을 자주 좀 안 하시게 되잖아요. 약간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방송으로 살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 이 부분 좀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 전립선 결찰술로 성공한 사례, 조금 좋았던 사례 어떤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아, 예, 제가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 남성분이에요.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그다음에 남아있는 느낌이 잔뇨감, 갑자기 마려운 느낌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악화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검사 결과 이제 전립선 비대증 초기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셨고요. 실제로 약을 복용을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토로를 하시면서 다음 치료 방법이 없나라고 궁금해하셨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전립선 결찰을 이제 내시경으로 좁아져 있고 막혀 있는 요도를 전립선 결찰을 이제 한 쌍을 결찰을 하고 나서 요도가 개통이 되고 나서 잔뇨가 없어지면서 빈뇨, 그다음에 급박뇨 이런 배뇨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50대 초반으로서 기존 수술 방법의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성기능 저하가 많이 걱정되고 꺼려했던 분인데 그런 네. 부작용 부담감 없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고요. 자, 다음 사례 또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네, 다음 자, 이분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오셨어요. 요폐, 요실폐, 요폐라고 합니다. 소변에 배에 힘을 줘도 똑똑똑 잘 안 나오고 화장실 가도 30초, 1분, 2분 이상 기다렸다 쬐끔 나오고 잔뇨가 너무 많이 남는 요실폐, 요폐 환자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약으로도 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치료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고령이고 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수술을 받기에는 내가 마취라든지 입원이라든지 또 전립선을 절제한다는 게 많이 이제 좀 꺼려지기 때문에 전립선 결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결국 전립선 결찰을 이제 두 쌍을 통해서 저렇게 좁아져 있고 막혀 있는 요도를 개통시켜 줌으로써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문자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분의 문자를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773번님의 문자인데요. 방금 그 보여주신 그 치료된 사례와 비슷한 좀 나이대를 갖고 계세요. 55세 남성분. 근데 이제 55세 남성분인데 평소에 흡연을 즐겨하는 편인데 3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남성 기능 장애가 생겼습니다. 잦은 흡연 탓인 것 같아서 금연도 했고 또 처방약도 복용을 했는데 꾸준한 약을 복용을 하면서 증상은 개선이 됐는데 이제 내성이 생기셨나 봐요. 최근에는 약 효과가 없는 듯해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네요. 방금 전에 이제 치료받으신 분이 53세셨고 지금 이제 55세시고 좀 비슷한 그 증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해드릴까요? 55세 남성인데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이제 성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가 생긴 분이죠. 약물을 이제 복용을 했는데 약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내성, 이제 성기능 저하에 대해서 약에 의한 내성 효과가 이제 자꾸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발기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약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자료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남성 성기능 장애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약물요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물리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음경 해면체 내에 직접 주사를 하는 자가주사요법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판왕이죠. 이제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남성이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굴곡형 보형물이라든지 자가팽창형 세조각 보형물이라든지 하는 이 수술적 방법으로 영구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자가 주사,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 삽입술까지 좀 단계별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주사라던가 보형물 삽입, 뭐 이게 끝판왕이라고 뭐 표현을 해주실 만큼 이제 마지막에 고민을 하시는 뭐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민까지 가기 전에 아무래도 나는 뭐 주사나 수술보다는 좀 약물이나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성이 생기면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이 아니라 좀 유사한 다른 약을 복용을 해서 바꿔서 복용을 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약물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으로 자꾸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약 성분은 거의 다 흡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변경한다고 효과가 더 뛰어나거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이제 주사요법이라든지 물리치료요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주사요법이나 물리치료요법 같은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하실 경우에는 모든 치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단점에는 당연히 부작용, 뭐 염증이라든지 멍이 든다든지 또는 음경이 휜다든지 섬유화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하게 풍부하게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성 기능장애 치료제가 효과가 거의 좀 유사하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네. 부분도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해보시고 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문자에서 흡연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 흡연하시는 남성분들이 지금 뭐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으시니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흡연이 남성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흡연은 뭐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안 좋죠. 뭐 식도암, 백해무익이죠. 네, 식도암, 뭐 위암, 췌장암, 간암, 방광암, 뭐 어느 부분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음경 혈류를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성기능 장애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많이 제가 좀 부탁을 하지 말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성기능 장애의 다른 유발 요인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당연히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은 당연히 발기력, 성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 불면, 노화, 그다음에 비만 이런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성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경 해면체 뿌리 부분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염증이 있다거나 비대증이 있거나 암세포가 증식이 되면
음경 해면체 내로 혈류가 잘 공급이 안 되거나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류량이 감소가 되는 게 이제 흡연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고 지금 뭐 짚어주신 원인들을 보니까 만성 질환, 술, 스트레스, 또 전립선. 비만, 노화, 전립샘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불면. 네. 그러면은 정말 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는 거잖아요. 노화라던가 비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피기 전에 시청자분의 전화가 와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저기 전립선 비대라고 해가지고 네.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결타술 해가지고 아마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지금 약 복용은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이? 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고 지금 나이대는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한 73세입니다. 73세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원장님과 한번 연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에서 네. 6개월 드셨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으신 분 같고요.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 치료가 많이 부담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결찰, 일명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론 이제 전립선 크기를 치료 전에 몇 g인지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30g, 40g, 50g 이 g수에 따라서 전립선인 결찰하는 이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랑 내시경을 통해서 얼마큼 요도가 폐색되어 있는지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큼 커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전립선 결찰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너무 이제 치료가 너무 늦어져서 100g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전립선 결찰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100g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이상인 없이 수술적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비뇨의학과에 내원을 하셔서 몇 g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요도가 얼마큼 폐색되어 있고 방광 기능이 얼마큼 살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전립선 결찰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게 한 쌍을 할 건지 두 쌍을 할 건지 세 쌍으로 치료가 될 건지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수술적 방법에서 보이는 어떤 부작용, 역행성 사정, 그다음에 발기부전, 요실금, 요도협착, 그다음에 마취 부작용, 마취를 국소 마취나 또는 잠깐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마취에 대한 부작용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입원을 장기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일 치료하고 당일 퇴원을 하셔도 되고요. 당일 입원, 당일 퇴원하셔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하시면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 하루 입원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마취나 수술, 통증,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것이 바로 전립선 결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시청자님께 몇 가지의 뭐 증상 질문 등을 통해서 지금은 100g 이하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전립선의 크기도 크고 방광 기능도 약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요도 협착이 있다든지 또는 전립선 암이나 방광암이나 과민성 방광 또 방광 기능이 너무 저하된 경우에 방광 육주화 현상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자주 마렵고 또 마렵고 남아있는 느낌 밤에도 깨는 느낌 이런 야간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뇨 증상이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단정 짓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님 이제 우선은 그 전립선에 비대한 그 그램 수를 먼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저기 그램수는 80g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럼 70g이면은 지금 결찰술이 가능하신 거죠? 80g, 70g. 70g, 10g이요. 90g이요?
80. 80g. 예.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80g이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내시경 상태를 봐서 보통 한 3쌍에서 4쌍 정도를 결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크기고요. 굉장히 힘드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소변에 잔뇨도 많이 남을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주 마렵거나 밤에도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야간뇨가 3번, 4번, 5번도 깨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90g, 100g이 되면 실제로 요폐, 소변이 안 나와서 인위적으로 소변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소변줄을 차야 된다든지 너무 이제 방광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또는 이제 전립선 결찰 같은 간단한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 전립선을 절제하거나 태우거나 잘라야 되는 그런 수술적 공사가 이제 수술적 치료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늦지 않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청자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비대한 그 그램 수가 80g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결찰술이라는 조금 비교적인 간단한 시술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뭐 요폐라든지 기능이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좀 병원에 찾으셔가지고 이 결찰술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좀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소변이, 가득 차가지고, 우대가 네. 좀 똥똥해가 좀 불러오르면서도 소변이 시원스럽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신물 많이 주고 그래야지 불편성이 있고, 네. 특히 야간에는 주간보다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해서 잠잘 때에 2번 내지 3번, 한 세 3번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소변을 눕다 보니까 네. 잠을 좀 설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술 아까 보니까 시청을 하다 보니까 좋은 수술도 있던데 네. 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66세입니다. 66세시고 혹시 병원에 가셔서 뭐 약을 드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약은 그래서 약을 한 번 먹은 적은 좀 있습니다. 이거 한 대학병원에 번 드셨고. 가가지고, 네네, 대학병원에 가서 소변이 이렇게 거식은 거에서 약을 좀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한 2, 3년 됐습니다. 그 뒤로는 좀 안 먹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먹다가 안 먹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치료를 안 하고 계신 상태시고 잔뇨감도 있으시고 힘을 조금 많이 주셔야 하고 야간뇨도 뭐 3번 정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치료를 좀 굉장히 하시나요? 불편하시죠. 60대 중반 분이신데 밤에 야간뇨가 3번,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 잠을 네. 깨야 된다. 낮에 굉장히 피곤하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사례자님께서 배에 힘을 줘서 하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배뇨지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막 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 나오고 방광에도 잔뇨, 소변이 너무 많이 남아서 또 마렵고 갑자기 마렵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초음파랑 내시경을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이 20g 이하가 돼야 되는데 30g인지 40g인지 50g인지 몇 g인지를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방광 기능이 얼마큼 살아 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전립선 결찰 수술 없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없이 장기간 입원 없이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결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수술 방법에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도 심하고 네, 부작용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변줄도 며칠 이상 도뇨관도 소변 주머니도 며칠 이상 차야 되지만 이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혈뇨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비치고 끝나고 제일 좋은 또 편리함은 소변줄을 며칠 이상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일 치료하고 바로 당일날 귀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맞고 100g 이하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립선 결찰로서 수술 없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약물을 바로- 한 2개월 네. 정도 복용을 하셨다고. 그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복용을 지금은 안 하고 하고 계시지 있습니다. 않으시니까 예, 예. 혹시 지금 약물 치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결찰수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좀 면밀히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2개월 정도 약을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의 효과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2개월 정도 복용을 했었을 그 당시에 이제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의 크기가 몇 g인지 파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사가 또 중요합니다. 약을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복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방광 기능 상태를 따져서 약이 2알일지 3알일지 4알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다른 기저질환,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그 약을 같이 복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짧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혹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약물과 그 결찰수를 좀 고민이 된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결찰수를 빨리 하고, 혹시 약을 먹어서 내가 치료가 좀 된다고 하면 결찰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결찰수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약을 드시다가 나중에 하는 게 낫나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모든 과, 진료과를 불문하고 모든 병이 사실 제일 빨리 하는 게, 초기에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사실 이제 가장 애로사항은 이 전립선 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당뇨약, 고혈압약처럼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이게 않기 이제 때문에. 가장 큰 의사로서의 애로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너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치료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더 다음 단계로 가야 수술도 됩니까?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한다 해도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늦어지면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소변줄을 차야 된다든지 기저귀를 차야 된다든지 이런 치료가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빠른 진단, 빠른 검사, 적합한 치료를 권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 약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증상을 치료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결찰술이라는 시술도 내가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초기에 받는 것이 더 강한 수술로, 더 다음 단계 좀 복잡한 수술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전화로 통화해서 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원장님께서 권유를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전립선 질환 그리고 이제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짚어드렸는데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립선 질환과 남성 기능 장애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당연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진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전립선 결찰술, 그리고 추후에 보형물 삽입 등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좀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성기능 저하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의학기술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발달해서 더 이상 치료를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뭔가 궁금하신 게 있고 불편하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비뇨의학과를 오셔서 빠른 검사, 그다음에 빠른 치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서 안정되고 행복하고 해피한 노후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소신이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잠을 주무실 때 특히 야간요가 있으시고 또 밖에 거닐다가 화장실을 갑자기 가셔야 되는 그 상황이 제가 들으면서도 이 부분은 너무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